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장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로 여느 지방선거 때보다 당내 경선이 치열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부평구에서도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치열한 당내 경선 끝에 부평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유재홍 후보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난 선거에서 일단 시의원으로서는 고배를 마신 바도 있고 또 4년 만에 부평구청장에 또 다시 도전하셨고 네. 자 일단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출마 계기를 이 자리에서 좀 정식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네. 국회의원에 한번 출마를 했죠. 부평갑에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표 차이가 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패배를 했는데 결국 그때 주민들과 우리 당원들의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부평이 58만 부평에서 네. 이제 48만 부평으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대로 부평을 좀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처럼 예. 경제 전문가들이 좀 나와서 활동을 예. 좀 해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일단 당내 경선을 막 치렀는데 사실 이제 접전이었고 쉽진 않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뭐 일단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지만 왜 국민의힘 후보로 유재홍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천에서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제가 최연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 젊다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부평구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제가 그 부평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내지는 뭐 예. 인천시 이응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그동안 참신하게 제가 활동했던 모습들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줬던 그런 소통, 네. 세 가지 정도가 저희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은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약과 비전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재홍 후보는 그 경제 부평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살릴 핵심 정책 이게 사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슬로건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네. 어떤 해안을 좀 내놓고 계십니까? 일단 부평 경제가 암울해지는 건 결국에는 인구가 줄어서 모든 데이터가 다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더더욱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빠르게 인구 유입을 해야 결국에는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기타 개발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제가 도시공학을 전공을 했고 건축 토목 쪽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경제부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저희가 예. 가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된 뭐 경제 분야에서도 좀 내놓고 계신 그런 정책 공약이나 핵심 정책들 혹시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부평구에 이제 랜드마크 타워를 예. 제가 이제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좀 이따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 삼보급단이나 미군 기지, 반환 기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이나 내지는 택지 개발로 좀 묶어가지고 막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거시적인 목표나 계획들이 나와줘야 큰 틀에서의 경제가 움직여져야지 뭐 그 조그마한 것들로 우리 부평 경제가 살아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평에는 이제 뭐 일자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온 GM 부평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량이 계속 줄어와서 지금 앞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뭐 신차 생산에 대한 지역 바람이 있는데 쉽진 않아요. 이게 좀 해안이 필요한데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앙정부의 힘 없이는 대우자동차가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도 좀 어렵지 네.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통령들이 방안할 때 경제팀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은 경제들끼리 상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그런 그 가운데에서 우리 GM대의 문제라든가 또 전기차 생산 라인의 배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론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인천 그 시장으로 출마한 유정복 그 후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한테 아마 그런 쪽에 대해서 아마 전달이 됐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공약들 이제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 토론에서도 좀 화제가 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이음카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보께서는 청소년 이음카드를 또 제시하기도 하셨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캐시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이유, 이게 재정 확보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이유가 어떤 방향에서 있을까요? 일단 다른 나라를 기점으로 보면 경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주식 교육이라든가 네. 코인 내지는 부동산, 재테크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 교육을 해서 성인이 됐을 때 예. 기본적인 경제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 나라의 교육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시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그럼 청소년들한테 경제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지금 인천에는 이제 인천에 시군구가 있습니다. 예. 지역에 뭐 부평구도 시군구가 있듯이 이 시군구하고 잘 연결을 하면 기존의 캐시백 10%에서 플러스 5%만 더 주면은 결국에는 15%가 되는데 기존의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학부모님들이 이제 용돈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이제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캐시백으로 현금 그 캐시카드에 학생증으로 만들어서 캐시카드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이걸 쓸 때마다 적립이 되고 지역 사람, 지역 애가 생긴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신한은행이나 어떤 다른 은행들도 청소년 카드라고 해서 쓰면은 5%의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군구와 잘 연계시켜서 이걸 플러스한다고 하면 우리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한테 조금이나 혜택이 되고 또 그 지역 경제를 이해하는 우리 아이들의 폭도 굉장히 넓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뭐 경제를 살릴 방향 중에 하나로 좀 꺼내기도 하셨는데, 자, 미군 캠프마켓 부지와 삼보급단 부지 개발에 대한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 바람이 굉장히 커요. 관심이 큽니다. 뭐 한간에는 뭐 통합 개발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후보께서는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미니 신도시로 개발을 할 어떤 방향성을 갖다 언급하셨는데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고 실제로 뭐 지금 뭐 구체적인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그 삼보급단하고 미군 기지 반환, 그다음에 부평공원,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신천 5구역, 7구역, 화란농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현대아파트 1, 2, 3차도 재개발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아파트, 그다음에 우성아파트. 이렇게 각자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 군부대들이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공통된 분모들이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복된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계획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의 도로의 선형도 굉장히 삐뚤빼뚤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역을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형화 시켜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재개발 전축에 이득이 될 거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이 아닌 큰 솔루션 50만 평 정도를 하나의 택지로 묶고 여기에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줘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다른 우리 송도나 청라처럼 조금은 디자인된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방송 끝나고 오늘 제가 이제 그 국토부 장관 예정자인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예정자를 오늘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토부에서 역할 또 중앙정부의 역할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화 시점이 5월 9일이라서 좀 방송 시점에서는 조금 말씀하시는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여쭤볼 건데 그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하면 지금 이미 재건축이 필요한 민간 주택 지역의 큰 범위까지 포함해서 지역 원도심도 묶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게 기초정부에서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중앙정부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앙정부의 힘 없이는 이거 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국토부 장관 예정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GM대우 문제도 산자부 장관도 직접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정자도.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현안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떠다니면서 중앙정부하고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뭐 말씀하시는 제가 내용에 있는 분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 현안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그런 정책들을 갖고 오고 또 우리 그 GM대우 문제도 가서 직접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달픔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 공장이 폐쇄되고 나면 1공장으로 전환을 예. 하고 나머지는 창원으로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어쨌든 일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뭐 해고라든가 정리해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예.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지자체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중앙정부에 예. 가서 이런 어려움이 예.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좀 달라. 그리고 예.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이제 고층 랜드마크 타워가 잠깐 등장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역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때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자, 임기 내 뭐 착공 여부도 궁금하지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의 공감대라든가 지난한 과정과 큰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이게 현실적으로 지역 의견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또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공병부대 관련해서 예. 말씀을 좀 드릴까요? 공병부대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아마 그 예. 정화 작업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화 작업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그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또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들어봤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예. 그 원하시냐? 예. 부평, 예. 계양, 서구를 다 아울러서 우리 요 그 말한 도시에는 백화점이나 건듯한 쇼핑센터가 없어요. 근데 바로 부천만 보더라도 백화점이 몇 개씩 있고, 예.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데 굉장히 자존심 상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민들이. 예. 또 낙후되다 보니까 그럴 듯한 건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랜드마크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인구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이 예. 입주가 되면 아마 50만 도시로 바로 이제 올라서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의 경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뭐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그거에 걸맞는 랜드마크 타워들이 들어섬으로써 예. 그 앞으로의 부평의 그 배후 단지들이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 앞으로의 그 부평의 경제를 좀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부평을 잘 들어와서 보시면은 건물이 다 네모나고 반듯하고 막 이래요. 근데 예. 저는 경제청과 송도를 관할했던 시의원 때 관할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 미관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미관 심의 한번 통과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공을 들여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부평 때 제가 만약 혹시라도 된다고 예. 하면 미관 심의를 우리 송도나 경제청처럼 예. 상당히 높게 잡아서 아름답지 못하면 다시는 짓지 못하는 예. 그리고 잘 디자인된 곳에는 용적률이나 건폐를 더 줘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대형 이런 마트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또 걱정되는 것이 골목 상권 아니겠습니까? 네. 골목 상권은 또 위축될 수 있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롯데백화점 동아파트 앞쪽에 그 이전할 때 지하상가분들과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이전하지 말라고 외쳤어요. 아울렛이 들어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결이 좀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예. 부분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에 없는 것들을 유치한다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거나 또 소상공인들의 그 경제적 침해를 받는 일이 없고 주변의 상권도 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경제 활성화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공약들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청년 반값 오피스텔 공약도 있거든요. 10,000호를 공급하겠다. 공급 방안이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요즘 그 토지와 건축비가 5대5 정도 비율이 돼요. 예. 그러면 부평구에서 갖고 있는 짜투리 땅들이 있어요. 또 철로변에 옆에 붙어 있는 공원 부지들, 우리 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활용해서 짓는 BTO나 BOT 방식, 그러니까 져서 운영하다 예.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그 청소년들이 요즘 독립하는 나이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 20세면 독립을 하는데 요즘 오피스텔 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50에서 60, 한 70 정도, 거기에 관리비 20, 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평에 계속 자리매김하고 또 부평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펼치면서 청년들로부터 우리 부평이 젊어지는 부평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복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24시간 영유아 돌봄 보육센터를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가능할까요? 좀 궁금해요. 일단 기존에 학교에 있는 빈 교실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유치원도 있고 그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 정책들을 해야 부평의 맞벌이 부부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들을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해줘야 언제 어디든지 안전하게 맡기고 언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한 그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쿼터 문제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정책 논의할 때 있으면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쭤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어서 꼭 저희도 끝까지 찾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와 화장장 신설 이야기도 함께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왜 꺼내신 겁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뭐 대한민국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예. 또 하나의 가족이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반려동물들인데, 이게 예. 현재 반려동물이 만약에 죽으면 폐기물법에 의해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게 법이에요. 산에다 예. 묻으면은 그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천에는 반려동물 화장장이나 이런 처리 시설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디로 가냐? 경기도나 외지로 자꾸 나가야 돼요. 예.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위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해결해서 이제는 예. 우리 그 반려동물들과 공존하는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립이나 시립으로 만든다고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정책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두 가지가 좀 남아 있는데요. 근소한 차이로 사실 이번에 경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한 접전이었는데 그만큼 반대의 표심도 있으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지역 판단과 또 선거 본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수습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출마했던 후보자님들한테 그 선대위원장을 예. 좀 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락을 다 했고요. 예.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익성 의원님 지금 예.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또 출마하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예. 얘기로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말씀드려서 우리 다 원팀으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선을 앞두고 계신데 지금 차준택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차준택 후보와 경쟁해서 내가 가진 강점, 어떤 면을 지금 밟고 계십니까? 첫째,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주당이 12년간 부평구를 운전했습니다. 예. 58만에서 48만으로 인구가 줄었고, 또 그렇게 경제를 낙후시키고 인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차인태 청장님이 현직 천장님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평구에 있는 현안들, 그리고 못 풀어낸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같이 공감하셔야 된다. 또 차인태 청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시의원 시절을 그렇죠? 해봤고, 근데 네. 저는 뭐 다양한 정책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좀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차인태 청장님은 행정 되게 잘하세요. 행정 잘하시고 굉장히 차분하신데 저희처럼 돌파력은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직 구청장인 죄송합니다. 차준택 청장님하고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붙어볼 만하다, 이번에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우리 그 부평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부평구도 성공할 수 있고, 또 부평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힘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선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준비하는 동안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오늘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짚어보고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선거레이더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평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유재홍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